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름 견조하게 버티면서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섹터별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린 과연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똑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종목 교육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움직일 것 같은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슈를 교육하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종목 자료가 담긴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노란톡방에다가 드린다는 점입니다. 50분이 지나면 바로 삭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이 50분 안에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단기 급등주 수급 포착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신데요. 나도 이 50분 동안에 단기 급등주, 수급주 한번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수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장이 조금 눈치 보기 장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은 가기 마련이고 튀어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튀어 오르는데 이런 종목 장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군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도 단기 수급 포착 달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날 사실 이 수익왕에서는 계속해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이 똑똑한 주 선생은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금요일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좀 견조한 흐름으로 증시를 움직이면서 둘 다 양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데 비해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의 시가 부근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0.몇 프로대로 마감을 했죠. 근데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무려 15개 이상이 좀 나오게 되면서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국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있어서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잘 가는데 내 종목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보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을 했는데 이런 장 속에서 사실 급등하는 종목의 개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17개나 되거든요. 하지만 내 종목만큼 왜 안 가냐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참 이런 시장 속에서 갈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 단기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3가지나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또 나머지 종목군들로도 우리에게 수익을 이렇게 잘 주시는데요.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테마주 그리고 종목 장세가 이뤄진 시장 속에서 나도 종목 선물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탑픽 종목을 여러분들께 2가지 주시고 또 히든 종목 1가지 들고 오셨는데 나 이 탑픽 종목 선물, 히든 종목 선물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시장은 좀 견조한데 강보합이었죠. 뭐 0.16%, 0.02%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 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충분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 코스닥 지수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이미 우리 고점에서부터 낙폭을 보인 시점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절반 이상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조금씩 매물이 출하됨에도 시장은 그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이 코스닥에 대한 기초적인 체력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국내 증시가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뭐 지금 뭐 항상 이 중국 증시나 아니면은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지금 치고받고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랑 코스닥만 유난히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가고 있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종목 상태가 장세가 좀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수 상황은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큰 이벤트는 당분간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5월 달에 FOMC가 한번 예정되어 있을 뿐 그 전에는 실적 발표 시즌에 겹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움직인 것 같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상한가가 17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내 계좌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가는 쪽 상한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막상 그 안에 17개의 종목들을 분석을 해본다면요. 사실상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만 가던 종목들만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17종목 중에 한 4, 5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그냥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상승을 연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상 영향가에 있는 상한가는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것은 실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일 만한 상황은 이 실적에 관한 부분인데 미국 기업들 실적을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예상치를 상회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이 실적 발표가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빅테크나 이 성장주들의 실적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이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한 부분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좀 불러오는 상황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은 의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아니면 최종금리 자체를 이번 연도 안에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게 되면서 서로 상쇄되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5월 FOMC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FOMC가 좀 지나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5월 FOMC가 끝나야지만 그 안에서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토대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실적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확실한 방향성이 좀 정해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코스피 대형 업종에 중심적으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종들에게 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라고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등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운수장비, 유통, 금융 등에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금융주 지금 제가 아까도 FOMC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5월 달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금융주가 당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운수장비, 여기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게 들어가겠죠.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현대차가 이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부터 뭐 매출 점유율이라든지 미국에서의 그 전기차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선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의 실적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뻔히 보이겠죠. 당분간은 이 개별적인 장세가 유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략해야 될 업종을 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이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보는지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길래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혼조세가 보이는 시장에서도 이런 두 개의 업종, 커다란 업종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걸 분석했을 때 납득을 하고 어느 정도 발걸음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익을 쉽게 챙길 수가 있겠죠. 자, 완전한 개별 장세 상한가만 15개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그 안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그 안에서 보자면은 영향가가 있는 것은 크게 없었다. 사실상 이미 올라가는 종목들만 막 이미 수백 프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작정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가 있는 우리가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되는 상한가 종목들은 5개에서 한 6개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이슈는 업종별 반응을 유발하는 재료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나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은 중국 이슈 정도가 있겠는데 소매 판매 호조로 화장품 등 소비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어요. 화장품주들 우리가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들 모르게 사고 있는 업종들이 이미 안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막상 올라가는 거 따라갈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그 다음 발걸음을 예상할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거를 같이 따라가야 어느 정도 수익을 이렇게 챙겨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화장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그리고 운수장비, 화장품 딱 보더라도 다음 우리가 공략해야 될 업종이 이미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경기 부양 기대감에 구리 관련주도 역시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조선이나 금융주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침체나 은행 사태 등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지금 4월 달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4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미 시장에서 양시장은 모두 저항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저항대에서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그 저항대를 돌파해 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국내 증시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주. 자, 아직은 종목 쏠림 현상이 덜 풀린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이미 기초 체력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쏠려 있던 그 수급들이 좀 빠져나와서 다른 업종들에게 좀 돌아가줘야 시장이 그리고 우리들의 계좌가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자, 당분간 제한적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을 바라보고 왜 공략을 하고 있는지, 왜 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나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자 하신다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산다고는 들었는데 왜 사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노론탁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라이브 방송도 열어드리고 왜 이 업종들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재료가 지금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제가 그거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나도 그런 주식 정보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수익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자 마감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이 2,500선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흐름인데요. 5월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예상됐는데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괜히 단기 급등주, 수급 포착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이 변하는 그 시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아침마다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단기 급등주, 단기 테마주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꼭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탑픽 종목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 3가지의 종목을 제시해 주실 건데 이 종목군의 종목명, 매수 매도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지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말했다 하면 터지는 그런 종목들 알고 싶다. 나도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단기 급등주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탑픽 종목들 미리미리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니까 이 수익률표에 비슷한 업종군이 있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로 유독 강하신 것 같아요. 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선생 시간을 되게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주선생 시간을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좀 손쉽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약주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환매가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수익을 챙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꾸준하게 당분간만큼은 꾸준하게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가 사실 제약바이오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4월 초 때부터 시장이 제가 아까 시장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항대에 부딪힐 때쯤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예상치도 못하게 기술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 조정이 앞서서 그리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갔을 때 그 이후로 주도주가 빠지고 나서 조정이 나올 그 타이밍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냐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제약주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정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됐구나. 지금 제약주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니까 한 번쯤은 이제 한번 거치고 갈 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이 됐을 때부터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미 제약주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주를 우리가 약 2주가량 3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대략 100%의 상승률을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세 번째 종목까지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셀로메드를 볼 거예요. 셀로메드. 자, 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자,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날짜가 4월 4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양봉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추천을 나간 이후로 한 3일 동안은 거의 한 10% 가까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뭐 상승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시장은 분명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월등히 많은 그런 장. 딱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시장이 좀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는 물론 다른 종목들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있었고 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4월 4일 날 셀로메드 5,500원에 매수가 제시해드렸어요. 언제? 오후 2시 50분에. 그때가 아마 이때일 겁니다. 이때쯤 저희가 진입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 3일 동안 대략 한 10% 가까운 조정폭을 좀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마감 시장을 좀 살펴보다가 외국인들이 제약주를 꾸준히 집중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겠다. 이거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죠? 이날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셀로메드가 어제였네요. 엊그저께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상승장에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프로 먹었을까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지금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2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한 2주 정도일 텐데 2주 정도 만에 최대 32%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날 당시에 상한가 장중에 터치를 해주면서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32%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32%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제약바이오에 제일 크게 올라갈 종목을 선택한다면 바로 박셀바이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바닥에서 너무나도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보세요.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꾸준하게 일정 구간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지지와 저항대를 딱 봐도 이제 수급이 동반된다면 돌파를 해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트잖아요. 가장 정석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언제 진입했냐면은 이때 진입했습니다. 이때. 돌파할 수 있을 가장 높은 타점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연이어서 급등이 나오게 되었고 불과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됐죠. 이날 분봉을 좀 살펴보자면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좀 올라가 있었는데 이날 아침에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길래 이날 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쳐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9시 땡 치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이었어요. 30% 이상의 수익. 그런데 그 다음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갭을 20% 넘게 띄워주면서 고점 71,8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얼마에 진입했을까요? 4월 5일날 박셀바이오 제가 44,000원에 매수가 제시해드렸는데 44,000원부터 71,800원까지 여러분들 이건 뭐 계산이 복잡할 필요도 없죠. 거의 2배 가까이입니다. 100% 가까운 상승률을 이미 보였어요. 그것도 얼마 만에요? 일주일 만에 최대 76%까지. 자, 매도가 언제 매도했을까요? 49,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1차 매도예요, 이거는. 자, 이때 당시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건강하게 주식 투자를 여유롭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에서도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일봉상 보더라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상한가지만 이날 상한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 이때 덜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절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장대 한봉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놔서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되겠죠. 자, 아까 1차 셀로메드 30% 수익 챙겼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 76% 상승까지 봤다 그랬죠. 그럼 두 개의 종목으로만 지금 100%가 넘었어요, 이미. 근데 제가 박셀바이오를 추천드렸을 때 이 종목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로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인데 이때에는 제가 이날 이제 진입을 했어요.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날인데 이날 언제 들어갔냐면 갭을 띄우고 나서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달릴 때쯤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의 저점에서 진입을 한 거예요. 이 종목도 역시나 딱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저항대와 지지 구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것도 역시나 가장 공략하기 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당시 뻔하게 갭을 띄워주는데 아래 꼬리까지 달아주네요. 너무나도 좋죠. 기회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때 당시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거를 안 적어왔는데 언제였냐면 이날 여러분들 지금 음봉 첫 번째 보이실 겁니다. 이날 이 음봉 처음 나왔을 때 진입을 했어요. 음봉 처음 나왔을 때 진입하고 그 이후로 첫날부터 이미 11%, 2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 조금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33%까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날 윗꼬리가 길게 달린 날.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은 이때 당시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나서 그 저항대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제가 14%라고 수익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14%의 1차 매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유롭게 지금 제약바이오로 토탈 상승 부분만 130%를 넘게 봤습니다. 사실상 아까 박셀바이오 70% 80%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정리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싶어서 우리는 이미 챙겨놨으니까 여유롭게 끌고 온 겁니다. 자, 당분간 시장이 주도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끝나고 시장이 지금 움직이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역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계좌 안에서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를 아마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20년도, 21년도 그 코로나 시기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활발하게 올라갔을 때 그것도 고점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2년 동안 지금 끌고 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제약바이오 하나씩은 꼭 있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희는 오히려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끌고 가더라도 사실상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지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린 130% 수익을 봤지만 제가 제약바이오로 지금 최종 수익률을 목표한 게 최소 300% 이상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제 당분간 조정이 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하나씩 들고 있어야겠죠. 앞으로 남은 170% 어떻게 챙겨갈지, 그리고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오신다면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보시고 같이 한번 진입하셔서 수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수익률표 보시면요. 많은 수익률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로 전문가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으로만 130%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주도주가 없는 이 시점에서 어디로 수급이 몰릴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섹터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또 전문가님께서 언제 또 나오실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는데 언제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여러분들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언제 찾아주실지 모르는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때 찾아오실 때 또 얼만큼 수익률을 많이 들고 오실지 모르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전문가님의 수익 랠리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입장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아까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구리 테마에 대해서 구리요.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오늘 근데 사실상 시장을 본다면 비철금속 테마가 엄청 활발했습니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휘토류부터 구리까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구리라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구리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발 공급대란 우려에 1만 불이 눈앞에 있는 와중이고요.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 지표로 널리 알려진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톤당 9,000달러 선인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로 넘길 수도 있다는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지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재를 통한 주식들은요. 사실상 이 원자재 가격에서 이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고요. 자, 현재 구리 재고량은 세계 일주일치 소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재고량도 적은 상황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만 불 진짜로 눈앞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만 불 이상을 뚫고 나면요. 그럼 사실상 여기에서 구리 관련주 하나쯤 담아놓고 있는다면 오히려 같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또 챙겨 나올 수 있겠죠. 자, 구리 가격이 오르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구리가 전기 자동차, 풍력 등의 터빈 등에 쓰이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눈앞에 있는 1만 달러 진짜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구리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상한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역시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후발주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을 드릴지. 그것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 제가 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후발주도 역시나 같이 봐드릴 테니까 잠시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됐죠. 이 동이나 황동, 인청동 등 동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업체입니다.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 수요의 약 20% 이상을 공급 중이고요. 국내 주요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의 1, 2차 벤더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월 달 초부터 대략 이미 100%가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잡지를 못하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잡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구산업 여기에서 잡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내일 이렇게 음목 나오면 여러분들 혼자서 바들바들 떨고 계실 거잖아요. 떨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구산업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구 산업으로 우리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탈출하고 또 수익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구리의 후발주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네, 하나, 둘, 셋.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구리 관련주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재고 부족에 따른 구리 가격 인상 소식에 구리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이미 많이 간 종목이 아니라 후발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전문가님께서는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이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나도 종목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 후발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6개월분의 차트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죠. 이때부터 2번 달렸고요. 3번, 6번이 달렸네요. 윗꼬리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윗꼬리가 많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윗꼬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판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전의 차트를 본다면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대한 매물대 해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속적으로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위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캔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중요한 게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나왔죠. 이때가 이제 3,500원대인데 3,500원대, 3,500원대 그다음에 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3,000원대인데 이제가 이제 3,200원대에서 출현을 하게 됐죠. 그만큼 윗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근데 하필이면 이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만간 이 윗꼬리를 오히려 단숨하게 돌파하는 갭상승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대략 한 20% 정도 위에 있잖아요. 이걸 또 한 번에 공략한다면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내려왔을 때 그만큼 또 폭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손절가를 잡고 공략할지 아니면 분할 매수 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자, 사실상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종목의 종목명과 설명이 그리고 매수 타점, 손절가, 매도가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자료집이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에 대한 이제 참고 사항이고 자세한 공략 방법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따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공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라이브 방송까지 들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정확한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리 후발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1만 불을 앞두고 있는 구리 가격에 대한 관련주 받고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리 후발주, 나도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두 다 알고 싶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지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50분이 지나면 저희가 바로 이 종목 자료집 삭제되기 때문에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모두 지금 이 시간에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이슈는 로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로봇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성장주 이제 뭐 기술주들을 좀 포트에다 담아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담는 게 좋은 로봇주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 역시 있는데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로봇 배송 2026년도에 시작할 예정이고 물류 R&D에 약 1,250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로봇 AI와 ESG와 만난 첨단 물류 그리고 국제물류 산업대전에 이미 개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6년도부터 로봇 배송을 시행하는 등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물류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이퍼튜브나 콜드체인 등 물류 연구개발 R&D 예산에 1,250억 등을 투입한다고 발표했고요. 자, 로봇 테마의 시장에서의 꾸준한 관심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만 보더라도 뭐 SP 시스템즈, 유일 로보틱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만들어 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우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앞으로 꾸준하게 담아가야 될 테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주를 한번 볼 건데 특징주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관심 종목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언제냐면 이날 제가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때쯤에 3월 아마 중순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로봇 테마 그것도 물류 산업 이 스마트 물류로 관련돼서 이때 당시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을 때인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날 이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조정폭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뜨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장주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종목이 언제 틀지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슈가 정확하게 좀 더 나오고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뭔가 확실하게 수혜를 받고 올라갈 텐데 제가 그때 당시 이 종목은 선취매를 해야 되지만 기간이 좀 길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는데 현대그룹 계열의 IT 서비스나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로 대표적인 수혜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대무백스가 아니라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 말고 그 뒤에 후발주로 눌림목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세한 종목 후발주까지 살펴드릴 텐데 그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먼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그 로봇의 후발주 네. 너무 궁금한데 한번 네. 노란톡방 안에 지금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 로봇 관련주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부터 로봇 배송 시행 계획 발언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많이 간 종목이 아닌 후발주로 우리에게 또 탑픽 종목을 주셨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나도 이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종목 자료집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 로봇 관련주 이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사실 이 종목의 지금 주가 차트를 본다면요. 이미 상승 파동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때 보시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도 어느 정도 조정폭을 만들어내고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신다면 지금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 두 번의 바닥을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더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당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이 고점을 뚫어낼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낙폭을 보일지는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끌고 가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지 구간에 정확하게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반등 구간까지만 온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17,000원에 공략했을 때 2만 원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몇 프로예요. 적어도 10% 이상은 우리가 여기서 챙겨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챙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는요.
그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잡아야지 여유롭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기업 설명과 추가적인 전략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려요. 그리고 이미 노란톡방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미 어떤 종목인지 기업가 설명부터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미 적혀있는 자료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이 차트만 보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 싶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자료집 확인하시고 제가 드리는 이 라이브 방송까지 챙겨보신 다음에 안전하게 여유롭게 한번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잡아야 우리가 여유롭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이 로봇 후발주.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전략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종목 자료집 플러스 라이브 방송으로도 케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첫 번째로는 구리 토픽 종목을 주셨고 그리고 로봇 토픽 종목을 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나온 만큼 히든 종목도 한 가지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히든 종목. 제가 근데 아까 전부터 시황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제약주를 공략하자. 이 정도면 제약 바이오 섹터의 뭐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제가 잘 뭐 공략할까요? 그냥 이 정도면 의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드릴 제약 바이오 테마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수익 리뷰했던 거 보셨죠? 세 종목으로 무려 2주 동안에 13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은 후발주. 지금 제가 이슈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요즘 엠폭스라고 해서 구원숭이 두창의 질병이 다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굉장히 다른 듯한 질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고 난 이후의 질병이기 때문에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감염으로 보이는 엠폭스 구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2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누적 확진자 18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3주 안에 국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국내 감염 사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발생한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본다면 코로나 초창기 때의 모습을 또 다시 돌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코로나처럼 또 확 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코로나랑은 완전하게 다른 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야지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냥 기침만 하고 있어도 옆에서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기침만 했어도 감염이 됐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접촉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때보다는 파급력이 좀 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사실상 제약바이오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엠폭스까지 지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슈가 지금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제약바이오를 하나씩은 좀 담아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이나마 치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면역진단 카트리지 그리고 진단기기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형광 면역이나 흡수 스펙트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좀 본다면 좀 머리 아프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진단키트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코로나19 때도 자가진단 키트로 주가 상승을 한번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숭이 두창도 역시나 진단 키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여기서 수혜받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인체 질환의 감염성 질환이나 당뇨 질환, 호르몬 질환 등 여러 가지 포괄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기업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차트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도 딱 정확하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어때요? 진짜 여기서 다 부딪히고 있죠. 또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약간 테스트 같았다면 두 번째는 수급이 폭발되면서 정확하게 다 잡아먹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자 하니까 이게 1월 달에 나왔거든요.
1월 달에 나오고 나서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그때보다의 수급이 좀 덜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때 당시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들 반납을 했습니다. 다 반납을 했는데 지금으로만 본다면은 여기서 지지 구간이 하나 잡혀버렸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 확률이 조금 더 제한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까지 받쳐주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항대 위에서 안착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500원입니다. 안착하게 된다면 최소 14,500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끌고 간다고 한다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착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안착 지지를 받아주고 그 위에 주가 상승까지 가져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다음 저항대가 이제 대략적으로 본다면 16,000원대지만 12,500원에서부터 16,000원대까지 몇 프로 수익이에요? 못해도 20%의 수익이 이미 눈앞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앞에서 이렇게 나 가져가라, 나한테서 수익 가져가라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어디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지금부터 하나씩 이 계좌 안에 포트로 제약바이오 하나씩 담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까지 끌고 가면 되는지 제가 자세한 전략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제약바이오의 뭐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계속해서 히든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들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2주 전에 이 제약바이오 세 종목을 공략하셔서 130%나 큰 수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전문가님께서 또 얼만큼 수익을 내실지 모르거든요. 나도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구리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이 지나면 이 자료집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또 시간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아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언제 뵐지 모르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뭐 앵커님이 방금 전까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 시간일 이후로 언제 또 이 시간에 또 나올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또 빅스 어디서 하지 마시고 오늘 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드리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제가 해드리는 교육과 테마 라이브까지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 제 옆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사실 또 언제 이 자리에 모실지 모릅니다. 빅스 언제 오시나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선물들 여러분들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2주 전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세 가지 종목을 공략하셨는데 130%나 주셨고 나머지 종목군들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익을 주십니다. 이 단기 급등주 수급 포착의 달인 만큼 우리에게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선물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종목들 어떻게 케어받아야 될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또 언제 우리 전문가님 보일지 모르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선물 미리미리 다 받아가시고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